성공적인 박사 유학 전략에 대한 얘기를 우리 멘토님이 한번 해주시는데 차근차근히 한번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챕터 1 유학 서류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유학 서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음, SOP랑 Recommendation Letter 있는데 추천서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원래는 교수님이 적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SOP는 이제 학업 연구 계획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연구가 아니라 음, 계획서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 가서 어떤 식으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대학교 이 SOP 적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볼 일이 학교에 따라서 포매팅이 달라요. 분량도 음, 다르고. 제가 이거 들고 온 건 UC 버클리인데, 첫 번째 거는 유시카고예요. 첫 번째 건 유시카고인데, 여기 1500자 미만으로 적어라 돼 있고, 그 밑에 음, 거는 UC 버클리인데, 1에서 2페이지, 근데 더블 스페이스. 그러니까 단락, 문장과 문 사이에 간격이 두 줄이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음. 뭐, 아마 이러면 한 800 정도 되는데, 학교마다 포매팅이 다른데, 그 포매팅을 어겼어요. 그러면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 유학서를 준비할 때는 학교마다 포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포매팅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음 장 혹시 확인 안 하고 쓰는 사람이 있나? 난 그런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디테일은 확인하고 가십시오. 아니, 더블 스페이스로 쓰라고 하고 2페이지까지 쓰라고 했는데 3페이지까지 싱글 스페이스로 쓰면 당연히 탈락이지 뭐.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싶긴 하지만 그게 디테일이고 그게 정성이지. 당연합니다. SOP에 포함되는 내용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이거 혹시 다 클릭 한번 아, 예, 해주시죠. 그냥 다 할게요. 예. 네. 이게 지금 SOP에 포함된 내용이 보통 1에서 3문단에서는 자기 리서치 백그라운드 적는 게 맞아요. 음. 그래야지 이제 내용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근데 1에서 3문단이 SOP가 아니에요. Statement of Purpose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4에서 5문단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데 왜 이 학교만 하는지 이게 Statement of Purpose라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UC 버클리의 사이트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걸 좀 참고해서 적었는데 음. 그래서 1, 3문단에 기술한 내 백그라운드가 해당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치.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치. 프로그램이 내 미래 커리어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난 어떤 연구를 이 학교에서 할 건지,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모든 SOP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보통 PhD 같은 경우는 이 연구실에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연구하고 싶어. 이런 거 적는 거거나, 아니면 뭐, 이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제 밑에 이제 밑에도 이제 학교마다 특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 만약에 그 학교의 학교마다 코र्स적 과목이 다 다른데 그 코र्स적 과목 중에 되게 특이한 게 있으면 그 코र्स적 과목이 내 미래 커리어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음. 뭐, 프리 연구실에서 뭐, 디자인 플러스 AI라는 그런 코र्스work이 있는데 그 코र्스work을 통해서 내 미래 커리어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 이런 거 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음. 코र्스 찾아보고 자기 커리어에 사실 도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코र्스work 그치. 자체가. 근데 그런 건 정성인 거죠. 그냥 내가 이 학교 많이 알아보고 관심 있다 이런 거 표현하는 그럼 거여서. 그거야 제가 정성이야 정성. 우리 고민하는 반도체님이 써주신 것처럼 이게 정성이야. 우리는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라는 걸 다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맞춤형 커스터마이즈 그냥 대량 생산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학교를 위한 스페셜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만들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훌륭해요. 예, 아이 뭐나 너무 대단하다. 나 참 예, 아웃스탠딩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예시를 들면 그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학교마다 특색을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뭐 음, UIC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고 뭐 제가 UIC와 유스카고 인터뷰 세 개를 봤으니까 그쪽 SOP가 마음에 들었다 가담했을 때 두 개를 이제 들고 왔는데 음, 왼쪽 같은 경우는 UIUC거든요. 음, UIUC 기계공학과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메카니컬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얘는 왜 그래서 그 뭐 MECHS 이게 사이언스거든요. 왜 음, 얘는 기계공학과인데 사이언스라는 표현이 있지? 기계과학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난 왜 기계과학을 썼는지 보니까 이게 있지. 우리는 기계공학과인데 얘 피직스랑 케미스트리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쪽 단위의 연구를 많이 해.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는 사실 케미스트리 연구 안 하잖아요. 그치. 딱 기계공학과 이름 들었을 때 엔진 연구할 것 같고 막 로보틱스 연구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학교는 우리 아닌 거지. 기계공학과랑 다른 학교가 다르게 네, 케미스트리랑 피직스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또 저한테 좀 피팅 맞출 수 있었던 게 제 논문 쓴 게 다 모프 쪽 아니면 뭐 레sin, 그치. 모프, 뭐 소드 메터리얼 그런 거니까
심지어 단어 이름도 케미스트리 메테리얼이니까 UIC에 이 부분을 살렸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딱 옆에 같은 시카고니까 경우는 옆에 APS 여기 알곤 내셔널 랩이 딱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연관시켜서 내가 이런 거를 펀더멘털하게 보겠다 이렇게 적으면은 와 얘는 시카고의 알곤 내셔널 랩에서 우리가 스캐터링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눈이 확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카고 같은 경우는 저기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엑소스케일 컴퓨팅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대학교에서 가질 수 없는 레벨인데 유시카고 아르곤 국립연구소는 같이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컴퓨터 소싱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홈페이지 가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런 점을 잘 맞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시카고 가봤어요? 저 미국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저는 알고 내셔널 랩에서 스태프 같이 저는 출장을 많이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한 3번은 간 것 같거든요. APS에. 그래서 일 많이 거기서 이제 실험 같은 거 많이 해서 많이 가봤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지. 갖춤표 채널 같은 거를 많이 보면서 내가 해주는 떡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좀 알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 멘토님처럼 이거를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스페시픽한 어떤 스페셜 패키지를 만들면 되는 건데 대단하다. 아우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데 다음 장 가자. 오늘 인터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챕터 그리고 2에 대한 얘기 한번 다시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는 제가 인터뷰 그냥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여기는 인터뷰 내용 안 적었어요. 근데 음, 컨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적었는데 어, 제가 컨택에 답장 받았을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온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나는 이 친구 꼭 뽑아야겠다. 이게 템이랑 음, 유식하고랑 유트 오스틴이었고 그렇게 되면 메일에 되게 이게 이 친구 꼭 뽑아야겠다 메일에 공통적으로 어떻게 오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재준 여기 왼쪽 보면 재준 보면 It was great meeting to you 하면서 뭐 포스닥 소개시켜주고 뭐 여기 perfectly 이런 말 있잖아요. 있으면 붙은 거예요. 뭐, 그치. 알았게 보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단어가 맞다 하면 사실 이건 붙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2 애매한 거 같으니까 다른 지원자들도 면담해야죠. 이게 UIC 오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학생 인터뷰 볼 게 남아 있어. 그리고 뭐 그 다음 이후에 너 이제 이 대해서 얘기할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일 보내면 케이스 3 이메일 신청이 많이 가요. 근데 사실 케이스 2까지만 가면 자기가 인터뷰 잘 보고 그리고 뭐 서류 같은 거 잘 준비해 가면 케이스 1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커뮤니티 이런 거 많이 보지는 않는데 사실 커뮤니티가 도움되는 내용 별로 없어요. 근데 커뮤니티 보면 막 컨택 메일 100장 뿌렸는데 뭐 답장 안 왔다 이런 애들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제가 뒤에서 얘기했던 팁 같은 거 안 알아보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먼저 할게 미국 박사가 한국 박사랑 제일 다른 게 한국 박사는 학비도 자기가 내고 월급도 막 되게 적게 줘요. 걔 하나 케어하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음, 미국 박사는 학생 한 명 케어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요. 몇 억이 맞아요. 들어가서 펀딩이 없으면 안 붙어요. 맞아요. 펀딩 없이 학기 시대 드는 거는 안 뽑겠다 말이랑 솔직히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좀, 예, 그래서 뭐 내가 이 연구실에 필요한 학생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게 이 연구 분야가 펀딩을 받고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걸 제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액놀러지먼트에 있는 거지. 퍼블리케이션에 서사 부분이 있어요. 이런 예, 거 보는 서사 거지. 부분이 있어요. 음, 예, 특히 이제 NSF 이거 많이 사용하면 좋은데 NSF에 교수님 이름 검색하면 그 그치. 교수님이 어떤 거 제안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여기 보면서 있어. 이 맞아. 펀딩 예 펀딩 받고 있구나 하고 있고 아니면 저기 액놀리지먼트 뭐 AI in Science Postdoctoral Fellowship 이런 거 학교에 검색하면 나와요. 전 유시카고에서 뭐 이런 거 검색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여기 지금 어사인 되어 있구나. 또 뒤를 넘겨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액놀리지먼트 와서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어떤 연구하는지 보고 저희 교수님이 어사인된 거 보면서 내가 이 연구실에 필요한 인재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내 역량이 이 연구 분야에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맞아요. 붙을 확률이 높고 그런 점은 어필 많이 안 하고 막 공장식으로 막 100개 이메일 다 똑같이 붙이면 실은 그냥 다 실리통으로 보내요. 하루에 교수님들 막 매일 수백 개 수천 개씩 받는데
자기가 잘 적어야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그럼요. 많이 알아보면서 제목도 되게 잘 적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AI in physics 이런 단어 많이 적었어. PBA도 그렇고 그리고 메일 적을 때도 피직스 있느냐 이런 거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택할 때 이런 거 잘 알아보면 넘겨줄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이-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다 가춘표 채널에서 얘기하던 거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좀 신빙성이 업돼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NSF 들어가서 교수님 이름 친 다음에 프로포절 돼 있는 거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얘기 드렸고, 여러분들 이거가 300만 원 내면서 유학원에서 다닌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가치예요. 이거를 한번 해가지고 내가 그걸 체크를 한 다음에 내 CV에다가 그 키워드 한 줄을 넣었냐 안 넣었냐.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키워드 자체가 폴리시가 돼야 된다고.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 단어로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한 번 하는 것 자체가 자 유학원에서 그냥 아무런 자료 하나 띡 주면서 이런 게 대충 스탠다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멘토링이 장담컨대 그 어떠한 유학 컨설팅보다 훨씬 값지고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및 댓글을 안 달아주셨을 것 같은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귀한 강의와 컨텐츠에는 좋아요랑 구독 버튼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좀 많이 퍼뜨리면 또 안 된다.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좋은 건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또 하는데, 많이 퍼뜨려 주시면 제가 이와 같은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넘어가니까 서칭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보통 썰팅 끝나면 나의 매력을 이메일 통해서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 과정을 거쳤으면 막 100개, 200개 그렇게 저는 막 준표님 말처럼 양과 질이 동시에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제 생각에는 많이 적어야 설문지에 적을 수 있어요. 딱 저는 제 생각에도 이게 제일 적당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정성을 느끼려면 많이 적을 필요 없이 저는 이 정도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더 적게는 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도 하고 또 핵심이 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천 통의 메일을 받기 때문에 스팸 메일 같이 익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정성스럽게 앞에 했던 내용을 지키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이제 두 번째로 본 게 회식 죄송한데 오잖아요. 제가 저거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10개에서 20개가 적당한 건데 이게 많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많다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8월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스페시픽한 컨택 메일 보내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나씩은 무조건 쓴다는 마음으로 해야 10개 하는데 2달, 3달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8, 9, 10, 20개 쓰려면 10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 10개, 20개만 하면 되네. 그냥 천천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그 연구실만 주구장창 파가지고 질을 끌어올린 다음에 하나씩 보낸다라고 해도 10개, 20개 하는데 3-4달이 걸리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2025년도 퍼스트 세메스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예, 죄송합니다. 회신이요?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 생각에는 관심 있으면 1, 2일 이 과정을 다 거쳤으면 1, 2일 안에 답장은 다 오시는 것 같아요. 하루 얘가 이틀. 우리 연구실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는 친구구나 하고. 근데 만약에 답장 안 올 경우도 있거든요. 교수님들 메일 아까도 많이 봤는데 그거 다 열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워킹 아워로 제시하는 게 3에서 4일. 또 기다리고 리마인드 메일 작성하시면 돼요. 그때 리마인드 메일 보낼 때 앞에 리마인더 이렇게 적어놓고 그치, 이제 땡땡하고 제목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치.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준비 사항은 많이 보낼 필요도 없어요. 이메일, CV, 링크드인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치. 네 개 홈페이지도 갖고 준비하시고, 있죠? 혹시? 예,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글에서 홈페이지 만들기 있는데 거기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코딩 좀 잘하면 저기 뭐 GitHub나 그런 데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는 근데 구글로 만들었어요. 되게 잘 돼 있어서 사실 아유, 구글로 만드는 게 더 쉽기도 하고 가춘표 월드로 오시라니까요. 가춘표 링크드인도 월드에 다 있어요.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지금 블로그 챌린지도 하고 막 그럽니다. 진짜 오늘 어제 질문했던 포드님 딱 보고 계시네요.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춘표 채널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춘표 월드로 들어와서 같이 준비하라고요, 사람들이랑.
아유, 빨리 다음 거 갑시다.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뭔지? 이게 그러니까 처음 메일 보냈던 건데 저기 케뮤에 이제 권 교수님한테 보냈던 건데 음, 이때 되게 컨택 메일 보면 지금 보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음, 너무 못 보내가지고 이게 처음 보내니까 처음에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뭐 제 소개 적고 뭐 CV랑 퍼블리케이션 이런 거 다 그 링크 걸어놨고 그리고 뭐 두 번째 문단은 교수님 논문 읽고 뭐 어떤 거 감명 받았어요 뭐 이런 거 했고 뭐 세 번째 문단 뽑으실 건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뭐 처음에 되게 못 적어서 뭐 고민해보다가 그 다음 장처럼 바꿨거든요. 음. 다음 장 혹시 다음 야, 장처럼 막 이렇게 뭐 그림도 넣고 아, 내가 이런 연구 하고 싶어 하면서 이 GPT를 활용해서 뭐 모프를 이렇게 인버스 디자인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이거 너네 연구실에서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연구를 했고 너희 그룹 내용은 크게 안 달라졌어요. 근데 약간 딱 봤을 때 정성 있어 보이잖아요. 자, 얘 이거 그래도 기본은 됐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컨택 보세요. 메일도 막 잠시만요. 글로만 하지 말고 예, 아이 멘토님 죄송합니다. 제가 끊어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분이 저랑 저의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이거예요. 저는 메일 보낼 때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태까지 제 멘토링에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CV를 이런 식의 컨택 메일을 이런 식으로 안 보냈대요. 그냥 컴팩트한 한 줄로만 보냈다는 거예요. 한 문단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요. 여태까지 저는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분도 저랑 비슷한 거예요. 이메일에다가 피규어를 넣은 정성을 쓴 거죠. 근데 저랑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인 거고 이분도 어쨌든 탑스코어로 갔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하면 되고 혹시 멘토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준표님 말씀대로 그 정성 느껴지는 게 중요하고 또 그림 같은 거 넣으면 되게 좋은 게 교수님들 글을 이렇게 지금 글 되게 길잖아요. 음, 사실 좀 저도 길다 생각하는데 안 읽어요, 사실. 음, 그림 보고 뭐 그림 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좋잖아요. 아무튼 음, 뭐 그림 같은 거 그리고 뭐 링크드인, CV 이런 거 잘 보이게 링크드인 이렇게 딱 지금 표시돼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음. CV 이렇게 표시되면서 잘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근데 막 글로만 적으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한 문단으로만 적으면 자, 약간 참고로요. 뭐 내용이 참고로 요 내용들이 지금 라이브니까 오픈을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원래 이거 지울까 하다가 그냥 라이브니까 그냥 오픈을 했는데 아마 실제 영상이 올라갈 때는 다 블러 처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교수님들의 본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을 보는데 뭐야 이거 뭐가 블러 처리돼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이런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를 웬만하면 시청해 주시고 요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멘토님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이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전자책을 좀 만들라고 내가 좀 설득을 좀 할 테니까 이분이 학생들한테 돈 받고 파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막 안 하신다고 하시길래 내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튜브에 송출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이름이 나오고 너무 보안 익명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할 거고 요 내용들을 업로드할 때는 이걸 모자이크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있다는 거는 아마 충분히 보이실 거고 실제 전문이 이제 전자책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가 이제 멘토님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핵심은 뭐냐면은 나는 그림 같은 것도 넣으면서 좀 정성을 넣으려고 했다. 어차피 교수님들 바빠서 안 볼 거니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멘토님 내가 절대 멘토님한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예. 있어요.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셔서 너무 많이 배웠네요. 다음 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장. 음, 잠시만요. 아 이게서 설명돼 있고 아, 예. 요것도 제가 아마 모자이크 처리를 그래서 할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10명 중에 9명 교수님들 뭐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링크드인 뭐 홈페이지 이런 거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추적할 수 있어요. 누가 음, 들어왔는지 링크드인 또 프리미엄 결제하거나 아니면 맞아. 홈페이지는 자체 내에서 구글에서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좋은 게 여기 들어오면 일단 저한테 관심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방문 제가 그냥 약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도대체 매일 언제인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가 언제 읽는지 봤는데 그 뒤에 혹시 넘겨줄 수 있을까요? 에, 이게 지금 그 이름 나와 있어서 이거 음, 그 준표님
아시는 분들 음, 지금 매일 클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하셨어요. 이러면 관심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관심 없는 분들은 클릭하고 버려요. 제가 근데 지금 대체로 시간을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는 보통 보니까 뭐 미국 시간 기준으로 평일 오후 뭐 3시, 5시 아니면 뭐 주말 오전 이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이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때 많이 보고 특정도 많이 이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보내는 시간대는 그때 보냈어요. 딱 그 미국 시작할 때, 그러니까 8시, 미국 시간으로 8시 때 보냈는데, 네, 교수님들이 많이 읽으실 때는 약간 평일 오후 뭐 1시에서 5시 사이, 뭐 3시, 5시 사이 아니면 주말 오전, 이때 답장 많이 주시거나 메일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좀 세워봤었는데, 그때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이때 메일 보내면 막 휴대폰에서 메일 딱 오고 바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혹시 몰라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에 다 메일을 보내긴 했었어요. 네. 아, 아무튼 근데 이건 평균적으로는 오후에 많이 읽는 것 같다 이런 그냥 생각이 있어요. 교수님들 내가 봤을 때 메일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자기 수업하거나 미팅할 때는 이제 안 보지만 뭐 그룹 미팅 같은 거 할 때 이러면서 그냥 핸드폰 띡 보고서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랑 똑같아. 그리고 막 시차를 막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것도 사실 그 교수가 아침형 인간인지 올빼미형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의미가 없고 그냥 보낼 수 있을 때 보내고 기왕이면 나라면 뭐 캘리포니아면은 캘리포니아 기준 아침 뭐 8시 반 9시 약간 근데 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막 새벽 3시에 막 보내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은 원래 월드와이드로 막 이메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이메일 계속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오면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되 요런 이런 메일 트랙 같은 걸 해 보니까 어쨌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번 띡 보고 이러고 있다가 한번 다시 보고 이러다가 한번 다시 보고 막 이런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굉장히 잘 컨택 메일을 좀 적어 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 특히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9명의 교수님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거네요. 그래서 링크드인 같은 것도 안 만드신 분들 있으면 꼭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항상 그 리서치 키워드 이런 거 잘 적으시고요. 멘토님 지금 제가 채팅창에 전자책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디스코드 말고 유튜브에 벌써부터 전자책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협박 아닌 협박을 살짝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를 꼭 해주시고 이걸 블러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가 라이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오픈을 하는데 아마 실제 영상이 올라가면 이거는 블러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네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들려요. 뮤트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뮤트 풀어주시겠어요? 제가 인터뷰 이거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자료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막 음, 논문도 퍼블리시 뭐 지금 한 6개 정도 퍼블리시 돼 있으니까 그 막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 연구를 그 인터뷰 때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막 장수가 막 30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인터뷰랑 디펜스랑 뭐 졸업 발표랑 달라요. 인터뷰는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 지금 이 논문 제가 이거 지금 제가 했던 거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 정리했던 건데 또 사실 졸업 디펜스 그 장수 세어보면 50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음,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8장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자기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결과 위주로 내가 어떻게 기여했다. 지금 보면 저 여기에 논문에 글 하나도 없어요. 음, 이 제목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진짜 잘 만든 PPT는 진짜 잘 그린 피규어는 그 그림만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음, 피규어 하나 봤을 때 그 사람이 이해될 수 있게 만들면 그게 제일 좋은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아요. 음, 글은 막 이렇게 뭐 모프는 뭐고 DFT는 뭐고 뭐 머신러닝 왜 사용하고 그런 것보다 머신러닝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해결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컨트리뷰션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그치.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뭐 챗GPT를 활용해서 뭐 워프를 어떻게 인버스 디자인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 딱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 결과 그리고 막 이게 막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능력치를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막 음, 연구 너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분야에 어떤 컨트리뷰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나 이런 거 할 줄 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키워드로 뭐 액티브 러닝, 뭐 랭귀지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두 개 되게 잘할 수 있다. 액티브 음, 러닝은 저 스토캐스틱 모델링이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질문 많이 했던 것 같고 음, 랭귀지 모델은 애초에 그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터뷰 발표할 때 정리를 하자면 키워드는 간결하고 자기의 능력치 위주로 말하면 돼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다. 뭐 DFT, MD 그리고 뭐 시험 내피를 치면 뭐 IR을 좀 찍을 수 있다. 그런 거 뭐 타임을 찍을 수 있다. 그런 거 되게 어필을 해야 돼요. 음. 아무튼 저는 인터뷰할 때 되게 간결하게 있었고 옛날에 뭐 처음 인터뷰했을 때보다 나중에 인터뷰했을 때 더 좋은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간결해지면 간결해질수록 좋은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오케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요 인터뷰를 말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적으셨나요? 아, 그것도 처음엔 적었어요. 어, 처음에 제일 처음 발표할 땐 적었는데 의미 없죠. 적으면 티나요. 그치? 그래서 안 하고 그냥 프리 스피킹으로 자기가 스피킹 부족해서 한거 없어요. 저도 잘하는 거 아닌데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제일 그래서 저는 저 랩 미팅 할 때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영어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없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많이 물어봐요. 인터뷰할 때 대본을 읽고 해도 되냐고. 근데 그게 대본을 읽는데 안 읽는 것 같이 완벽하게 하면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막 예측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본인이 말을 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막 다시 체크하느라 더 버벅거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뷰 스크립트 같은 거 작성할 필요 없는데 근데 아마 그런 건 고민될 것 같아. 이런 인터뷰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됐는지는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멘토님을 설득하지만 그 스크립트를 혹시 전자책에 적어줄 수 있으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이런 간결한 인터뷰가 이런 식으로 전달되려고 했었던 거구나 정도는 알기 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오이님하고 칼텍님하고 다른 분들께서 지금 전자책을 자꾸 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한번 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종 선택 지금 얘기 나왔고 이게 마지막 선택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명 어,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인터뷰 관련해서도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아, 예, 그 예, 미국 예. 스타일이 어떠냐면 인터뷰 좀만 할 마이크 한 때 번만, 마이크 한 번만 가까이. 예, 인터뷰 할 때 이게 한국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요. 막 발표하다가 갑자기 그치? 중간에 딱 하고 그거 왜 그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스크립트 준비해 가면 거기서 맞아. 꼬여요. 막 거짓말이 아니라 대부분 교수님들이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중간에 잠시만 결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계산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스크립트 준비해 가면 질문한 건 스크립트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 그래서 만들지 마세요. 맞아요. 스크립트 만들지 네. 말고 실제로 발표할 때도 미국은 중간에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줘도 좋아요. 뭐 맨 처음에 발표할 때 please feel free to ask me 뭐 during my talk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준다든가 아니면 please stop me whenever you have any questions during my talk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해줘도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디스커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하면 좋은데 잘한다. 참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들 막 지금 옹이님도 바로 딱 인터뷰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이분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또 이번에 대가 밑으로 또 굉장히 핫한 인공지능 관련된 주제를 또 이용해서 가시는데 이게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많이 배우게 되네요. 마지막 장이에요. 요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요즘에 이 학교 선택하기 애매해요. 음. 사실은 되게 애매했던 게 제가 상담을 총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중앙대, 저기 숭실대 교수 5명 교수님한테 상담 다 받았거든요. 어디에 내가 과연 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최종 선택할 때 그분들이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음. 첫 번째 따져야 될 게 선생님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거는 해당 학교의 평판이다. 그치. 예전에 준표님 영상도 봤었는데 준표님이 원래 미시건도 붙었었고 미시건은 풀 펀딩으로 붙었었고 UCB는 그 No 펀딩 funding. 없이 붙었는데
UCB로 가셨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어쨌든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시간도 물론 엄청 좋은 학교지만 사실 이제 스탠포드, MIT, UCB가 조금 아주 살짝 더 좋거든요. 레퓨테이션이 그래서 다르지. 그만큼 프리스티지어스 이제 하니까. 예, 해당 학교의 평판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학교 평판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학과 랭킹을 보는 관점이 있고 전체 랭킹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 학과 랭킹은 당연히 저기 제가 잘못 적었는데 그 전체 랭킹은 아이비리그 스쿨이 전체 랭킹. 사립대 전체 음, 랭킹 평가가 아닌데 아이비리그 스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주립 때보다 학부생들이 조금 더 뛰어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임밸류 거기서도 이제 그게 스카이 이런 개념이니까 네임밸류가 막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전체 랭킹은 아이비리그 학교 저 같은 경우는 유시카고랑 그 유시카고는 5등이었었고 유펜은 뭐 한 7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또 공대 랭킹 이걸 또 따져보자 하니까 공대 랭킹에 패컬티 숫자가 많으면 공대 당연하지. 랭킹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공대 랭킹은 논문 개수로 많이 해요. 그럼요. 그게 좌표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교수 숫자가 주립 때보다 많이 적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둘 다 좀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전체 랭킹은 그 내용을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교수님들한테 이 학교 어때요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들이 좋다 생각하면 학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말이냐면 전체 랭킹 그건 보지는 마시고 그냥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URC 학교 수준 어때요 했을 때 그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합격한 학교를 좀 유식하고 UIUC, UT 오스틴, UCB는 이제 그 떨어졌다 보는 게 맞으니까 펄즈 대학교 그리고 유펜 이렇게 붙었는데 결국엔 그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세 개 학교가 UIUC, 유스카고, UT 오스틴이었던 것 같아요. 음, 여기 중에서 어느 걸 좀 선택할까? 이 세 개 학교는 평판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다만 좀 단점은 UIUC는 전체 랭킹이 낮고 유스카고는 공대가 원래 없어요. 공대가 없어서 나중에 졸업했을 때 나를 공대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 근데 같고 UT 화학과는 오스틴은 탑이니까 또 시카고가. 맞죠, 맞죠. 근데 유스카고가 약간 문과 학교 느낌이 없지 않게 있어요. 유스카고 하면 다 경영학과, MBA, 뭐 부스캠프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런 느낌 없지 않게 있었고 UT 오스틴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좀 약간 또 중간인 것 같아요. 전체 랭킹도 중간 그리고 학과 평가도 중간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두 번째 따져봤던 게 저는 졸업을 했을 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그래도 나름 미국 회사 한번 취업 한번 해보고 싶다 처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럼나이를 보니까 UISD 이쪽 교수님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하니까 그 컴사 쪽으로 취업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박 최대 장점은 저는 또 미국 회사 취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뭐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정치련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SK 출신들이 요즘에는 더 유리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박의 최대 장점은 또 미국 회사 취업인데 그런 걸 봤을 때 UIC 보니까 미국 회사 그 로렌스 리버모 뭐 연구소라든지 뭐 아르곤 국립 연구소도 잘 가고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취업도 다 잘 가는 그러니까 네 개 다 전부 다 잘 가는 것 같아서 여기에 선택하게 됐고 또 두 번째로 따져볼 게 미박 제일 최대 단점인데 이게 돈도 많이 줘요. 한국 회사보다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냥 가계부 한번 작성해봤는데 예상으로 단점이 졸업이 진짜 깁니다. 저기 영국 박사나 저기 스위스 이런 데서는 한 3년 안에 많이 끝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콜수록이 미국 없어서. 박사는 한국도 미국, 마찬가지예요. 3년 안에 끝나는데 말씀하세요. 근데 미박은 최소 4년 반이에요. 거기 적혀 있어요. 제 비자 발급 기간이 적혀 있는데 그게 최소 4년 반이거든요. 진짜 길게 하는 애들은 7년 하는 애도 있고, 근데 저희 교수님 보니까 대부분 다 4년 반 안에 끝내고 더 일찍 끝낼 수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 다 따져봤어요. 그 유시카고에서 저한테 졸업 연도 불렀던 게 7년이었어요. 여긴 진짜 안 되겠다. 처음에 제가 되게 시카고 대학교 되게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단점을 따져서 UIUC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결국에는 해당 학교 평판을 먼저 보고 그리고 알럼나이를 통해서 어디로 진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하네요. 이상으로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야, 박수, 박수, 박수. 와, 어마어마하다. 대단하고요. 근데 유펜은 좋지 않나요? 아이빌리그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프레스티지어스 했을 텐데 연구실이 별로였을까요? 이 연구실도 다 좋았는데 유펜 저도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유펜을 갈까 했는데 아, 그게 어쨌든 그 포항공대 새로 바뀐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결국에는 동문끼리 한국인 동문끼리 끌어당기는 팀이 거 되게 중요하다. 그분은 이제 그것 스탠퍼드 때문에. 나오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유펜 유식하고 되게 약하다. 맞아요. 내가 많이 내 안 동기 가요. 중에서 유펜 유식하고 없었다. 많이 안 가. UIC 엄청 세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너가 뭐 미국에 살든 말든 미국에 살아도 한국인끼리 같은 동문 끼러지는 거 진짜 세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는 네가 UIC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UIC 단톡방 가면 일단 기획과만 10명 넘게 있고 그리고 저기 전체 이번 신입생만 100명이에요. 100명. 그치. 어마어마하지. 그만큼 좀 파워가 좀 센 것 같아요. 좀 파워가 센 근데 것 또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이비리그 말고 우리가 자꾸 오버랩이 걸리는 게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솔직히 학과 랭킹 아까 이제 뭐 전체 랭킹이라고 하셨고 이게 솔직히 공대 랭킹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언더그래드인지 또 그라듀에이션인지 이거에 따라 또 다르고 아이빌리그랑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달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랭킹 문제는 제가 가춘표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단순하게 뭐 UC 버클리가 UIUC보다 무조건 좋고 무슨 뭐 UIUC가 유펜보다 무조건 좋고 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US 뉴스 랭킹 이런 걸 대충 보고 얘가 뭐보다 좋은 학교 이렇게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reputation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식 있잖아요. 이건 중요해요. 이걸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부 연구 랭킹이나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어떤 랭킹이 어디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연구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노스웨스턴 이런 데도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립대고 미국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명한 학교를 뽑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UC 뭐 우리나라는 UCLA만 알잖아. 근데 생각보다 UC 샌디에고나 이런 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교고 그다음에 뭐 조지아텍 같은 주립대는 말할 것도 없죠. 주립대라고 하는 건 그 주위에 서울대니까. 근데 당연히 뭐 코넬이나 아니면은 뭐 버스턴 유니버시티나 뭐 아니면은 너 아까 얘기했던 노스웨스턴 그다음에 에모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학들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멘토님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나요? 그것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미국은 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텍사스주에서는 UT 오스틴이랑 라이스 유니버시티가 제일 좋고 그래서 텍사스에서 1등하면 텍사스 UT 오스틴 많이 가요. 음, 그리고 근데 걔네들이 뭐 하버드나 MIT, 스탠퍼드 이런 데 학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쪽으로 성적이 되면에도 안 가는 이유가 돈 제가 미국 친구한테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 튜션 너무 너무 비싸. 비싸가지고 그 돈이야 돈. 주에서 대학 아유. 제일 잘하는 거 가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를 근데 뭐 바꿔서 일리노이 가는 주에서는 거는 굉장히 흔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내가 장학금을 받았으면 내가 우리나라야 뭐 제주도 있던 사람들이 서울대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를 바꿔서 사는 건 나라를 바꿔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립대가 센 거고 근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주립대는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랭킹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기계공학과를 보면은 막 13위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버드가 안 좋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시간을 많이 쏟아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 지금 보니까 뭐 범이님께서도 막 아무 생각 없이 준비했는데 반성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와 같이 열심히 대학원 준비하는 우리 후배님들의 어떤 성공적인 유학 지원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범이님이 고려대 학석하고 UIC 이번에 박사 하신 분이거든요. 아는 분이에요?
제 친구예요. GYC 같이 하시는 아, 분인데 고려대에서 학사 가지고 가시는 분 같은데 인터뷰 나오세요. 그러시 인터뷰 나오세요. 제 인터뷰 좀 나와주세요. 어떻게 지원했는지 좀 봐야겠어요. 예. 여기로 연락 주세요. 예.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혹시 자기도 나도 좋은데 합격했고 꼭 이게 꼭 내가 무슨 준비를 엄청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유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 채널에 좀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1, 2학년 애들 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뭐 아무것도 생각 없이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우리 범인님도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이메일 주셔가지고 꼭 인터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멘토님 죄송해요. 그리고 그 전자책은 제가 저기 카이스트랑 저기 해커스 거기에 좀 묶여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얘기해보고 되면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예. 일단 한번 근데 뭐 여기 그 단톡방 통해서 만약에 못 보내게 되더라도 단톡방 통해서 달라고 하면 제가 한번 김표님한테 얘기해보고 아 절대 일단 저한테 먼저 드리도록 주세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항상 그 철학을 갖고 있는데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가벼운 줄 알고 대충 봐요. 난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요. 이게 아, 사람들도 돈을 지불해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무겁게 느끼고 제대로 봅니다. 나는 그런 철학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뿌리지 마세요. 그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묶여 있는 거는 예. 다 제외하고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제가 다 그거는 쫙 어레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우리 어, 후배들을 저도 위해서. 미국 유학 사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10명 제가 처음에 제 학부에서 10명 같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9명 포기했어요. 같이 스터디도 했었는데 토플 이런 거 스터디 뭐 저는 그때 시험을 안 받게 됐는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뭐 살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포기 안 하면 미국 무조건 붙어요. 어디든지 붙고 진짜 막 제 생각에는 이게 막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고시 마냥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토플부터 시작해서 4시간 동안 시험 보고 있고 그러면 막 멘탈도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뭐 다른 애들 뭐 저기 특히 커뮤니티 언급 안 하겠는데 뭐 유학 전용 되게 유명한 커뮤니티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보면 뭐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 이런 상담하면 뭐 그렇게 해요. 아, 너 거기 어차피 떨어져 막 이런 거 얘기해요.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걔네들 붙었으면 막 진짜 바쁜 애들은 커뮤니티 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 믿고 이렇게 준표님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 이런 거 믿고 하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막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 말을 믿으세요. 내가 허경영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내 말을 믿으십시오. 나는 진짜 5년 동안 6년 동안 이 유튜브 일을 하면서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난 소신을 지켰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5년 동안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는데도 구독자 수가 이렇게 안 오르지. 난 진짜 정말 떳떳하게 유튜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 모셔가지고 객관적인 정보 정말 커뮤니티에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거짓말 치는 훌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말 절대 믿지 말고 소신껏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꼭 우리 멘토님 설득해가지고 전자책 가춘표 월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돈 받고 판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철학이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돈 주고 사야지. 그래야지 주는 사람도 더 책임감 있게 줄 수 있는 거고 받는 사람도 그거에 대한 무거움을 알고 더 가치 있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고 가춘표 월드 꼭 와서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즐기시고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멘토 해주신 분은 가춘표 월드에서 지금 계세요. 여기 계신데 같이 여기서 또 AI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커뮤니케이션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춘표 월드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있어요. 가춘표 월드 이렇게 가춘표 월드에서 이렇게 지금 다 멘토링하고 막 좋은 것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그 막 블로그 같은 거 지금 뭐 웹사이트는 안 보여주셨는데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고요. 저희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웹사이트 준비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제도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기 뭐 지금 다 웹사이트고요. 제가 어제 이분 하나 보여드렸죠? 이분도 지금 뭐 블로그 이런 식으로 다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이런 UX U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다들 잘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강화학습 기초 해가지고 이분은 다 깃허브에 이런 거 왜 올렸겠어요? 다 이 사람들은 깃허브 좀 할 줄 알고 이러면 다 올려놔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다들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레드스톤님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죠. 뭐 이런 그린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거 지금 사이트가 다 있으세요. 이분 다 사이트 다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춤표 월드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뭐 다 정리되어 있는 거를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와가지고 같이 좀 즐겨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가춤표 월드에 들어와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멘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